두 분과 함께 시장 분위기 체크해 보겠습니다.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유진투자증권 분당 WM센터 한민엽 부센터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시장부터요. 지금 저 앞서서 이제 브리핑을 해드렸습니다만 비미국 국가 시장의 이제 상대 강도가 굉장히 좋고 오늘 우리 시장도 계속해서 시간이 갈수록 더 힘을 받고 있는 양상입니다. 근데 메이저 주체가 아직 안 들어오거든요. 외국인은 매도 포지션.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앞으로도 우리 시장 그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에 기대서 더 갈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먼저 부센터장님 어떻게 의견 주시겠습니까? 네, 최근 들어서 외국인의 시장 매도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미국 증시도 조정이 나온 영향도 있겠지만 국내 시장에서 상승을 좀 이끌어낼 만한 모멘텀이 다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 외국인에 대한 시장에 대한 매도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시장이 좀 갇혀 있는 좀 답답한 장세 속에서 업종별로 순환매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정유화학 업종이 강세로 나타나고 있고 제약바이오 섹터도 저점에서 반등이 나타나면서 일단 박스권 움직임 속에서 외국인에 대한 매도는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업종별 순환매가 좀 빨리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을 이끌기 위해서는 일단 삼성전자에 대한 숙제가 좀 시장에서 빨리 좀 해소가 돼야지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IT 업종, 그다음에 2차 전지에 대한 아직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 잠재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될 때 외국인은 시장에 대해서 적극적인 매수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외국인의 수급이 부족하지만 업종별 순환매를 통해서 뭐 개인 매수와 업종별로 봤을 때는 뭐 조정이 나오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는 업종과 종목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을 체크하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일단 외국인이 순매수하는 1위 종목은 한국항공우주, HD 현대마린 엔진, 방산조선 쪽 관심을 갖고 있고요. 매도 1위가 SK하이닉스입니다. 지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주가 차별화가 굉장히 극심해서 이것도 좀 궁금한데 삼성전자 1% 반등, SK하이닉스 2% 급락입니다. 이거 이사님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세요? 네, 일단 업종에 주목을 하느냐, 시장에 주목을 하느냐, 그 관점에서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은 그 엔비디아를 비롯한 업종에 좀 집중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SK하이닉스가 당연히 강세를 당연히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인덱스 성격도 분명히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해석을 해야 이 엇갈린 흐름들이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엔비디아가 많이 좀 부각이 됐었지만은 최근에 와서는 어쨌든 엔비디아가 좀 힘이 빠진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이 고스란히 일단은 좀 하이스 쪽으로 가고 있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또 뭐 새로운 뉴스 차원에서 보게 된다면 반도체 사업 전면 재검토 이런 뉴스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어떤 그 인덱스 성격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종목 자체적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이제 반도체 사업 전면 재검토 이런 소식들이 나오게 되면서 아마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어떤 방향성을 좀 엇갈리게 하는 요인들이지 않나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을 계속 좀 따져가면서 살펴봐야 될 텐데 수급이 계속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동을 하기 때문에 따라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 시간이 되면 반도체 이야기 잠시 후에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고 먼저 오늘의 주제 정유 가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유튜브 채팅창에 방송 오기 전에 설문조사를 좀 했는데 젠스님께서 정유는 사실 이제 업황 체크하기도 너무 어렵고 대응하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질문 주셨거든요. 먼저 지금 정유, LNG, 천연가스 상승의 배경 짚고 투자 전략 세워볼 텐데 부센터장님 어떻게 좀 진단을 하고 계세요? 오늘 뉴스로는 뭐 러시아 정유 시설 손상이 됐다면서 정유 업종에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업종 내에서도 하락하는 종목도 있습니다. 일단 최근 들어서 미국의 정책과 트럼프 2기 정권이 출범한 이후에 규제와 정책 속에서 역시 화학과 정유 업종도 움직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뭐 이란의 수출 규제로 인해서 원유 가격이 좀 하락세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2기 정권의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 규제로 인해서 이러한 원유가 국내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유사에 대한 수혜가 좀 예상이 되고 있고 이러한 규제로 인해서 기존에 저가로 공급받
앞섰던 그 대만과 중국 업체에 대한 상대적인 가격 경쟁력이 국내 기업들이 수혜가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정유 업종 상승세가 좀 나타난 것 같고요. 그다음에 LNG 가격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강세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100만 BTU당 4달러를 좀 돌파가 좀 나타났는데 최근 들어 이러한 가격 강세가 좀 나타나는 이유는 석유와 석탄의 대체 연료로서 LNG에 대한 수요가 좀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AI나 데이터 센터 관련한 수요 증가로 인해서 전력 수요 증가에 따른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수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2040년도까지는 천연가스 가격 강세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트럼프 정권에서 지금 LNG 가격 강세가 좀 나타나기 때문에 미국 남부 지역에 그 LNG 터널 수출 프로젝트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의 강세가 나타남에 따라서 LNG에 대한 수출을 좀 강화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조정은 염두에 두셔야 될 부분이지만은 추세적으로는 상승세를 좀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이제 테마성 움직임이지만 시세가 한번 붙으면 조금 더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셨고, 요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이 감이 도저히 안 오는 섹터인데 국내 기름값과 연관이 있을까요? 정유 가스주는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성공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 이사님 답변 주시겠습니까? 일단 정유주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정유주를 포함한 뭐 석유 화학 섹터로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섹터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일단은 보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유는 간단한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 흐름을 봤을 때 전통적인 시크리컬 쪽보다는 아무래도 첨단 산업 쪽으로 많이 좀 치우쳐져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선이 결국 경기 민감주보다는 첨단 산업 쪽으로 많이 좀 치우쳐져 있다는 부분들, 그런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이 소위 말하는 경기 민감주보다는 이 첨단 산업 쪽이 조금 더 수익 날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산업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게 된다라면 결국 공급과 수요적인 문제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데, 자,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 철강업종이 강세를 보였잖아요. 근데 그 바톤이 이어받아 가지고 오늘 때 중국 쪽, 죄송합니다. 정유 쪽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게 결국에는 공급적인 요인이 발생되게 되면, 이유가 발생되게 되면서 반등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철강 쪽 같은 경우는 중국의 그 생산 축소, 그리고 정유주 같은 경우는 방금 이제 우리 부점장님 말씀해 주셨듯이 러시아 쪽 이슈로 인해서 일단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결국 수요가 늘어나는 문제일까요? 공급이 축소되는 문제일까요? 수요 증가보다는 공급 축소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급 조절을 통해서 이 가격 상승이 계속 지속이 될까요? 이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지금의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좀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공급적인 이슈로 인해 가지고 단기적인 변동성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근거를 좀 제시하자면은 금호석유라는 종목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 지난 1월 달에 합성고무였던 스프레드가 확대가 되게 되면서 올해 실적이 좋을 거다. 그리고 중국 쪽의 어떤 수요 증가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먼저 상승이 나왔었는데, 결국 지속적으로 계속 상승한다라기보다는 13만 원 부근에서 일단 추가 상승이 제한되게 되면서 단기 상승으로 일단 마무리되는 국면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석유화학종의 어떤 LG화학이라든지 롯데케미칼도 마찬가지만 SOL이라든지 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만약에 정유 이슈로 인해 가지고 반등이 나온다라면은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인 어떤 상승보다는 단기적인 변동성으로 일단 먼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국 소비주, 그러니까 관세 이슈 때문에 조금 중국 소비주 쪽으로 매기가 좀 갔었거든요. 근데 중국 소비주 쪽으로 갔었던 매기가 약간은 그 경기 민감주 중국과의 연관성 있는 철강과 화학 쪽으로 일단 순환매가 좀 간 게 아닌가라는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철강, 화학, 중국 소비 관련 이런 섹터들의 반등이 지난주에 좀 있었는데, 그건 이제 단기에 그친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일단은 저는 단기적으로 일단은 먼저 마무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결국 수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수요가 늘어날 건가 말 건가, 그것만 판단해 보시게 된다라면은 충분히 답이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늘 이제 가격의 상승 배경은 수요가 늘어나서인가 공급이 줄어서인가의 문제인데, 공급이 줄어서보다는 이제 수요가 탄력을 받아서 소비가 진작되고 뭔가 사람들이 구매를 많이 해서 이제 늘어나는 그런 가격 상승 배경이라면 접근 가능하지만, 지금 그 배경이 아직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수적인 관점, 철강 화학주까지 좀 체크를 해주셨고, LNG, 그 알래스카 LNG 관련 테마주들이
지난주에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만 오늘 좀 차익 실현 매물 출회가 되면서 강관 관련해서 뭐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혹시 이 이슈도 점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부센터장님? 예,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영향으로 강관주가 좀 강한 상승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의 전체 규모가 64조 원에 연간 한 11만 토의 강관이 추가될 가능성이 좀 제시되면서 관련 업체들의 급등이 나왔지만은 연간 글로벌 강관 수요의 0.6%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래스카 LNG 수주 관련해서 수혜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전체 시장으로 봤을 때 글로벌 지금 생산량에 비해서 0.6%좀 미미한 부분이기 때문에 큰 수혜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정유화학 봐야겠네요. 토픽 한 종목씩 듣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사님은 정유화학 다 포함해서 최소 노주로 정유 쪽으로 포커스 맞추신 것 같은데요. 뭐, 예, 맞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탑픽주를 제시하면은 뻔한 답이 일단 먼저 나올 것 같아요. 뭐 정유 이슈 있기 때문에 뭐 정제 마진 스프레드 쪽을 보게 된다라면은 예. 뭐 SOL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작년 9월달 이후에 그 소위 말하는 정제 마진이 하반 경직성을 보이게 되면서 조금씩 이렇게 천천히 좀 회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SOL 4분기 실적이 이 정제 마진 효과로 인해 가지고 일단은 흑자 전환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만약에 지금의 어떤 공급적인 이슈로 인해 가지고 유가의 어떤 추가락만 좀 제한되게 된다라면은 아마 그런 부분들도 SOL에서 정유 부분의 어떤 적자를 줄일 수 있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예. 그런 관점에서 한번 단기적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질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답한 그런 어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러면 지금 정유주를 지금 산다 안 산다 아니면 다른 거 산다 다른 거 뭐 산다 요거 좀 간략하게 말씀 주신다. 네. 일단 그냥 원래 했던 대답대로 단기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해서 SOE를 단기적으로 일단 대응을 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뭐 다른 업종 말씀드리면 또 헷갈리실 것 같아서 네. 정유 섹터 내에서 뭐 이렇게 SOE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이제 피하시는데 자 그러면 부센터장님 어떤 종목 탑픽으로 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SK 이노베이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LNG에 대한 수요 증가, 가격 강세는 추세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원가 경쟁력을 확보했고요. 수송에 관련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NG 전반적인 국내외 수요처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SK 이노베이션 개인적으로 탑픽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 아까 지금 미국 트럼프의 LNG 수출 터미널 프로젝트 관련해서 교환 쿨러 관련한 그 교체 수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S&T 에너지까지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SK 이노베이션은 뭐 대표적인 정유 회사니까 아실 것 같고 요거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또 섹터 중에서 골라주신 것 같아요. S&T 에너지까지 화학 관련 최선우주로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 보험 은행주가 동반해서 강한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순매수도 유입되고 있는데 이사님 이거 왜 이러는 거예요? 네. 결론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국채금리 영향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월이 어쨌든 장기간의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당분간 뭐 금리 인하 계획이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게 되면서 10년물뿐만 아니라 30년물, 2년물 동반해서 미국의 국채금리가 일단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 금융주가 좀 반응을 하는 게 아닌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업종으로 봤을 때는 뭐 변화가 된 부분들은 없고요. 뭐 최근에 주담대 금리 인하 효과 내에서 주담대가 좀 늘어나고 있다는 이후에는 뭐 금융주가 상승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감안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금융지수 쪽만 강세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험주까지 같이 강세를 보인다는 점을 보게 된다면은 국내적인 요인보다는 방금 말씀드린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 요 요인에서 좀 찾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리 상승이 좀 지속될 거라고 보세요? 그렇다면 볼만한 기업은 뭘까요? 아니요, 국채금리가 추세적으로 상승으로는 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슈에 따라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인데 어쨌든 기조로 봤을 때는 장기간 금리 인하로 갈 거란 것은 충분히 일단은 상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단지 금리 인하로 가는 속도에 어떤 조절이 있을 뿐이지 장기 추세는 어쨌든 금리 인하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지금의 고금리 상황이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라기보다는 일단 일시적으로 어떤 정치 현상이 오다 보니까 그런 흐름이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뭐 장기적으로 금리 인하가 진행되게 된다면 금융 섹터 내에서 뭐 손보 쪽으로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채권 평가액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 손보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또 미래세증권이 또 부각이 되더라고요. 가지고 있는 그 채권 자산이 많기 때문에 평가이익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그렇게 보다 보면은 금융주 내에서 어떤 대안을 찾게 된다라면은 뭐 섹터는 손해보험 그리고 종목은 미래세증권 뭐 이렇게 좀 압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에셋을 탑픽으로 그 부센터장님께서는 요거 섹터 매력도 측면에서 투자 관점에서는 몇 점 정도 주시겠어요? 한 5점 만점으로 간다면 포인트하고 종목까지 한 번에. 네, 저는 보험 금융업종에 대해 5점 만점에 한 3점 정도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금융과 은행 섹터가 좀 주가 상승이 나오는 그런 종목도 있고 오히려 좀 하락하는 그런 종목도 있습니다. 일단 그 종목의 주가 향방이 좀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가 배당 기준일을 기준으로 해서 주가가 기준일이 지날 경우에는 좀 주가 하락이 나타나고 배당 기준일이 돌아올 때까지는 주가 상승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삼성생명은 하락하고 있지만은 배당 기준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삼성화재 같은 건 상승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과 은행 섹터는 지금 배당 관련 ETF 자금이나 이러한 운용사에 대한 펀드에 대한 자금 유입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배당 기준일 전까지 매수하신 분들은 주가 상승이 나와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났으면은 배당보다는 이익 실현하고 현금화 전략, 배당 기준일이 지난 이후에 다시 조정이 나온다면은 저점에서 매수하는 전략으로 트레이딩 전략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슈를 역이용하자는 말씀이에요. 배당 전까지는 주가 상승이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노리신다면 그 전까지 보유하고 배당 락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주가가 떨어진다면 그게 또 다시 매수의 기회. 섹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3점이면 좀 후한 점수 주고 계십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참고할 만한 투자 포인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에서 정리합니다.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유진투자증권 분당 WM센터 한민엽 부센터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